본지 안녕. 안 들어. 어서 들어오시오. 문제가 어렵지? 어려운 거고. 다 들어왔나? 시서는 놀러를 가고 지금 오는 중이라. 신지 들어오고, 시서도 들어올. 오케이. 막판에 막 숙제들을 막 하셨네. 자, 어, 우리 시온이가 중3입니다. 원지는지 알고요. 어, 어은이. 어은이하고 신지가 3개 맞고. 음, 자, 조금,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음, 그 고3 거를, 고2가 또 있으니까. 고2 수준에 좀 맞추면서 천천히 한번 갈게요. 자, 봅시다. 요거는 사회, 사회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지문인데, 자, 내용 일치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제 기획과 니은의 이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토론하는 분.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뭐 적용하는 거죠. 8번도 좀 어려울 것 같고. 19번. 자, 보기의 부분. 추론과 적용 같이 들어가죠. 항상 이런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어기. 오케이.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문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은데. 그죠? 속으로. 이는 어렵지 않지. 한번 봅시다.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어기 문제니까. 사람은 살아갈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계약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을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 의사 표시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 계약은 뭐야? 계약은 법률 효과가 어, 법률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 의사 표시 합치됨으로 성립하여 매도인, 파는 사람이죠. 매수인, 사는 사람이에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진과 동시에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그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 자, 매도인 그죠? 매도인은 뭐야? 하는 사람이죠. 자, 안 되면. 자, 이 매도인은 뭐라고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목적물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물건을 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뭐야? 그것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죠? 예, 그런 표시.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문단은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를 예를 들어서 표시했죠. 이처럼 표시를 필수적으로 나오네. 자,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으로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한다. 예, 우리서 이제 계약을 하면 이 법률 행위라고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죠? 채권, 받을 권리,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채무다. 채권과 채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돈을 받을 게 있으면 채권이고, 물건을 줬으니까 매도인이죠. 채무는 뭐 매수인이죠. 예, 내가 이제 돈을 지급할,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따라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의 동전 양면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들을 표현합니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예시 여기 정의 그죠 개념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고 있죠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을의 채무 을은 채무야 채무 자 을의 채무를 그림 A의 소유권에게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예, 우리 채무는 이제 갑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동산인 물건은 여러분 동산이 뭐야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땅, 건물 이건 부동산이고 동산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 채무자가 이미 변제해버렸죠. 그죠? 아까 이제 변제 나오죠. 변제. 아직 받지 않았는데 변제했어요.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막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경우도 있죠. 샀는데 그게 안 주고 있어 계속 사기지. 자,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돈 가져 임마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 뭐죠? 법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서은서영 아빠한테 들었는데 해 목사님 음, 고향 친구들이 누가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둘이 가갖고 봉고차에 실을 싣고 갔대요. 그게 납치예요, 납치. 예, 되게 큰 범죄. 그거는 민사가 아니라 그건 형사예요, 형사. 차원이 달라져. 여러분들도 요즘 학폭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어떤 친구가 없는 괴롭히는데 거기 동참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월랑 참다 생각해야 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 법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못 받았어? 그 채권 추심한다고 이제 돈 받으러 간다고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법이 달라져. 개념이 달라져. 조심해야 돼요. 자,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 그래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딱지 떼는 거 있죠. 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강제 집행 국가가 물리적 실력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켜 채권을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을 까닭을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을 가실 불이나 그림 A 타 없었기 때문이다. 아, 이제 불이 타버렸대. 그래서 결국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됐다. 그죠?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봅시다. 소송하더라도 불능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소실됐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그림도 없는데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래. 그러니까 돈 돌려줘야 되죠.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줄 사람이 과실 때문이라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만한 그림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져오던가 아니면 돈을 돌려주든가 해야 돼요.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래서 계약 해지하면 돈 돌려줘야 되겠죠. 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 계약의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된다. 왜냐하면 계약이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이게 불타버렸으니까.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은 승낙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한테 한 거니까 그건 사기지.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단독 행위를 설명하라고 정하게 했다. 영어가 많이 나오죠. 어른 영어가. 그러나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그죠? 채권, 채무는 사라질 거야. 자, 어, 당연히 계약 양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 돈 받은 거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이다.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말만 갖다 붙이면 되죠.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음?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자, 내용이 틀린 거, 그렇지 않은 거 봅시다. 자, 그래도 한번 앞에까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뭐예요? 양 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 관계를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일종이라서 법률 행위. 그래서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일정한 청구권과 어, 이제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 그죠? 받을 수 있는 거를 채권. 그리고 그에 따라 이행해야 되는 것을 채무죠. 이때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갚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을이 자신의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는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 그 앞에 있죠? 소유권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그림 A의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음. 근데 갑이 매매 대금 을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을이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다 없었다고 하면 을의 채무 이행이 불능이죠. 채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경우 을은 이행 불능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갑은 계약 해제권 행사하여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을 무효할 수 있죠. 이렇게 계약 해제하면 이전에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주었던 매매대금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주제는 뭐예요?
매매 계약 시 발생하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의 관계죠. 자, 16번 세부 정보 핵심 파악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네. 내용 일치.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자, 실체법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그죠?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 얘기했죠. 네 번째 문제 채권의 내용은 민법에서 실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얘기 나왔죠? 예. 맞고 2번. 절차법의 강제 집행 제도. 그쵸? 절차법.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네 번째 문제에 나오죠.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3번.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 자,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섯 번째 문단에 보면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 매매 목적물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뭐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말장난이죠.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법률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뭐요? 이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여섯 번째 문단 우리 그렇게 볼까요? 이게 이제 자꾸 넘기기 좀 불편해서 제가 안 갔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거구나. 여기 나오죠. 바로 위에 있네. 자 갑은 계약이 해제했다. 계약이 해제됐죠. 법률가 없죠. 이로써 그 계약이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돼요. 근데 원상행위 회복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률가 없으면 없어도 법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죠. 법을 통해 물리력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내용하는 계약 무효이죠. 자, 기읍과 니은의 이해를 적절한 것은 자 내용들 간의 의미 파악인데 기읍과 니은 자 기읍과 니은이 뭐였냐 봅시다. 자 기읍은 을의 채무 갑과 을의 소면 을의 채무 자 을의 채무는 뭐냐면 그림을 줘야 되는 거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채무예요. 그림을 줘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이 뭐냐 을의 채무 니은은 갑의 채권. 자, 기획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획은 매도인 청구와 매수인 이행으로 소멸되었다. 이게 소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했고 그다음에 그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렇다면 매수인인 갑인 매도인 을에게 그림 A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이행 의무를 갖기 때문에 매도인은 을은 매수인 갑에게 그림 A를 인도받을 대금 청구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의무를 갖는 거죠. 따라서 기획의 매수인 갑이 청구인 매도인 을을 이 행위를 소멸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나오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기업과 니은, 기업이 이행되면 그 결과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나오는데 기업은 그림 A의 소실로 이행 불능이 됐죠. 그 결과가 뭐예요? 계약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없던 것이 되면서 니은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이행되지 못한 결과는 니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 이행되지 못한 이행되면 이행되지 못하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기획과 니은 동일한 계약 효과로 서로 다른 측면을 바라본 것이다. 자, 기억 니은은 동일한 계획을 다른 측면을 바라본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에 나오지만 채권과 채무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이 파악되는 거죠. 하나는 받을 사람, 하나는 줄 사람이죠. 그래서 뭐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해하면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에 따르면 그림 A의 소실로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행불능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계약 자체가 무효죠. 이처럼 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니은의 동일한 계약 효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억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니은에는 금전을 지급할 청구 권리가 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는 기획은 그림 A의 소유권을 가볍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소유권 이전 방식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오지만 A의 소실로 기획은 이행불능이 되었죠. 그래서 여섯 번째 문단에 나오죠.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갑부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했다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또 갑이 계약 해제권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일곱 번째 문제에 언급한 것 같이 니은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급할 청구권이 있고 물건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 답은 5번이 되겠다. 당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거겠죠. 자, 18번. 자, 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가 뭐냐? 가는 또 뭐냐? 결국 채무이행불능. 채무이행불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채무이행불능. 이 뒤에는 잘 맞았더라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채무이행불능. 을이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을 발생한다. 요게 답이네. 그죠? 채무이행불능이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 것이죠. 가는 을을 과실로 인해 어, 불이 나서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여섯 번째는 문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목적물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갑으로 하여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 해제권을 갖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은 1번입니다. 이번 갑을 소를 제기하여 매매 목적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이전받을 수 없어. 없는데 어떻게 소를 제기해? 갑은 원상 회복 청구권 행사해야 하며 그림 A 불탔는데 어떻게 원상 회복이 돼? 각각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 내용 결체했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근데 이제 각각 애초부터 실현 이제 불가능한 거죠. 다섯 번째 문제에 따르면 가의 상황에 을의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을의 가시로 불이나 그림 타기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는 아니에요. 애초부터는 을과 갑의 그림 A에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 돈을 줬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아니죠. 줘야 되죠. 그거는. 자, 오케이. 9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부분은 적절치 않은 거. 이제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이제 보기 내용이 뭔지 봐야죠. 다른 상황 적용인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 이제 무료로 주는 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지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가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증여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유언은 이렇게 유언자만 상대방의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틀린 거. 증언, 유언, 증유, 매매 모두 법률 행위로 의사 표시, 예, 의사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죠.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죠?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계약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법률 행위의 일종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보기에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 역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채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니어도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여하면 이제 받겠다고 승낙하면 받아야 돼, 그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의무를, 어, 변제의 의무,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 의무를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빚을 많이 졌어. 응? 근데 빚도 증여가 돼요. 응. 자, 100억의 빚을 졌어. 근데 내가 그걸 받겠다고 하면 뭐예요? 100억 갚아야 돼. 응. 그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 발생한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해당하는 점에서 양 당사자 서로 이행하는 관계 매매의 차이가 있다. 어, 그래? 4번.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 양 당사자, 그쵸? 예, 양 당사자 매매와의 차이가 있다. 관계를 갖는 매매와 일방만이 이행한다. 4번이 좀 이상하다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는 매매는 뭐야? 매매하는 당사, 양 당사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인다고. 그러니까 의무가 양쪽 다 있어요. 매매는. 그러나 증여는 일방적으로 가서 반응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증여는 양 당사가 표시 의사 합치면 성립하는 점에서 표시 합치의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오케이. 자, A와 가장 가까운 거. A가 뭐요? 나올 수, 나올 수. 자, 판결이 나온다. 판결이 드러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번. 20번에 A와 가장 가까운 거 보자. A와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문맥점에 처리나 결과 이루어지고 생기다. 이루어진 거죠. 오래 묵일 때 결과가 나왔다. 이거네 1번. 그런 처리가 이루어져. 2번은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그 사람이 뭐 부드럽게 나온 나 마음이 누그러지다 이런 의미죠. 3번은 우리말 라디오 잘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방송을 듣다, 볼 수 있다는 얘기. 이 책에 나오는, 이 책에 드러난, 이 책에 표현된 이런 얘기. 요거는 인물이 많이 나왔다, 배출됐다. 답은 자, 그래서 3번, 5번, 1번, 351, 31, 351, 31. 다 맞은 사람? 있죠? 그래도 이렇게 세 개 맞은 독해, 중3들인데도 독해를 잘해요. 자, 물어볼게. 원진아, 어렵니? 이번 건, 응? 이번 거는 조금 어려워. 어려웠어? 서원아, 어려워? 조금 어려웠어요. 음, 시원아, 어려워? 약간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었긴 했어요. 그럼 어렵네. 서영아, 어려워? 네. 음, 신지야, 어려워? 네. 음, 그럼 요거, 여러분 이제 여기 고2짜리가 없어서
고의는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중2, 중3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어, 조금 낮출게요. 알았죠? 어, 물론 이런 것도 좋은데 요 음, 조금 낮춰서 이제 조금 훈련하는 것 쪽으로 비문학 독해를 좀 가져갈 테니까 요 지금 올려준 문제 풀지 말고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문제 올릴 테니까 조금 이제 뭐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단계를 지금 요거는 거의 고3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만 고 고1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오케이. 선아, 좀 그렇게 고1 수준으로 할게. 괜찮지? 네. 시온이도 괜찮지? 뭐, 네, 그지? 서영이도 괜찮지? 서영이 자니? 네. 신지. 신지 어떻게 고호 1 수준 괜찮겠어? 네. 원진이도 괜찮고. 네. 네. 하다가 선생님 좀 수준 높여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꾸 독해력을 길러야 수능에서 조금 앞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금요일 날도 야, 서은아, 너네 휴가 중 아니야? 네, 맞아요. 오늘 학원 안 가지? 네. 아, 가요? 몇 번은 갔고 몇 번 안 갔어요. 아, 금요일 날 가냐고 학원. 네. 야, 이 너네 때문에 이렇게 9시 반에. 네, 금요일도 9시 반에 하겠습니다. 네, 문제 다시 올려줄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